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 점검해야 될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앞에 에피소드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쓰리님 방송은 가벼운 듯하나 어려운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뉴욕 증시 시황은 그렇게 꼼꼼히 보시면서 한국 주식 매매를 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뉴욕 증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은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 뭐 주식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신나게 매매하고, 주식시장 좋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거 올라가는데 사실 저랑은 그렇게 맞지 않아서 그냥 에휴 주식시장이 좋은가 보다, 나는 재미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그 증권 바닥의 그 제일 밑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경제방송에 출연했을 때 제목 그 코너 이름이 뭐였냐면 주식소녀의 시크릿. 뭔가 좀 은밀해 보이죠? 예, 뭐 찌라시 같은 거 제가 후벼 파는 그런 그 코너였고, 그리고 이제 MTN에서 했던 방송이 뭐였냐면 순복의 발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길이라는 제목이 왜 만들어졌냐면, 제가 PD님한테 아니 증권 바닥에 이런 거를 밝혀야 된다고 해가지고 PD님이 발길이라고 아예 제목을 대놓고 했죠.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뭐 미쓰리가 남자를 밝힐 수도 있고 주식을 밝힐 수도 있고 뭐 빛을 밝힐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청률도 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방송의 그 윗분들, 그 재미없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보지 않는 증권방송을 만들면서도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직 그냥 자기네들 위치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서울경제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그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그날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거기 이제 참석하신다고 아주 그냥 아침부터 신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참 그냥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윗분들이 미쓰리는 쟤는 뭐 방송은 좀 하는데 뭐 저만큼 말 잘하는 애들 많다. 쟤는 근데 출신이 증권사 출신이니까 그냥 쟤는 우리 방송국이랑 계약해가지고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해가지고 돈이나 벌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컨셉을 접어버린 거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를 하면서 뭔가 방송은 좀 해야겠고,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출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절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뉴욕 증시를 한번 짚어보자 하다가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대신 왜 제가 한국 주식을 매매하느냐, 미국 주식을 매매 안 하느냐, 예전에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내가 그 기업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 주소지 내로 막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막 뭔가 제 이유가 있으면, 물론 주식 담당자는 전화를 안 받지만 그래도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뭔가 궁금해하는 시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내 증시는 최소한 내가 뭔가 자세히라도 찾아볼 수 있어요. 뭔가 좀 알아.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주식은 뭐 압니까? 제대로 압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1,000만 원에 몇십만 원짜리 월세를 계약하러 가도 발품을 찾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우린 너무 주식을 껌 사듯이 쉽게 산다, 이런 얘기 종종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옛날에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라고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미국 주식은요. 상한가 한가 폭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맨 처음에 뭐 상한가 한가 폭이 3%였다가 5%였다가 7%였다가 15%였다가 지금 30%까지 와 있죠.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상한가 한가 폭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목 매매와 상한가 한가 폭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옛날에 15%에서 30%까지 상한가 한가 폭이 늘어나면서 세력들이 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0%까지 확대됐지만 그래도 세력들은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장난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제가 일본 주식도 좀 잠깐 보고 미국 주식도 보고 뭐 유럽 주식 시장도 잠깐 봤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그냥 모르겠어. 만약에 제가 그걸 다시 뭔가 집중해서 하자 그러면 또 너무나 많은 거를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50살 됐는데 반백년인데 이제는 제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익숙한 걸 가지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전 최소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황은 어차피 미국 주식시장 따라가는 거고요. 종목 매매는요. 저는 어차피 주식시장의 기본 제일 밑바닥 어찌 보면 그 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터죠. 상한가 한가 폭이 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제가 매매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고 있는 걸 하자. 뭐 이렇게 돼서 이 지경까지 왔고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문가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시황 잘 못 맞히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있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매매하지 왜 남의 돈 끌어들여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뭐 얼마 전에 뭐 ETF인가 뭔가 지금 난리 났다고 뉴스에서 나왔는데 뭐 거기서 뭐 어떤 은행원이 뭐 손실을 주지 않겠다고 뭐 이랬다고 얘기하죠. 뭐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행원도요. ETF든 ELS든 왜 팔았겠습니까? 그 몸담고 있는 회사 실적을 위해서 실적 압박받고 파는 거예요.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뭐 홍콩 ETF 뭐 그런 게 진짜 뭔지 알고 팔았겠습니까? 대충 수박 겉핥기로 팔았지. 그냥 영업에 대한 압박으로 그냥 이렇게 팔게 됐고 그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른 게 있잖아요. 전문가는 없다. 저도 국내 증시는 정말 제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한국 주식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은 있지만 미국 주식, 홍콩 주식, 일본 주식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시황은 제가 관심도 없지만 내가 그쪽 나라에 대해서 뭐 계좌를 만들고 매매를 한다. 걔네들의 스타일은 한국 주식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시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 제가 편한 거, 그냥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자, 답변이 되셨으면 다행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늘 1월 15일 뉴욕 증시가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갈 곳을 잃었어요. 플러스 한 1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했다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1시 45분쯤에는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막 돌리고 있는데 막 쉽지 않고 막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막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제가 뉴욕 증시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전반적인 걸 보잖아요. 국제 유가도 보고 금값도 보고. 근데 저는 돈의 이동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새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한테 뭐 집을 더 사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까요? 안 산다고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요. 현금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금화.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현금화하고 있고요.
왜 그 어설픈 부자들 있잖아요. 지네들이 진짜 되게 부자인 줄, 자기네들이 대기업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이구, 그냥 정부에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돈 벌라고 막 집 사라 그러네? 그럼 이쯤에 한번 사볼까?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먹잇감으로 이용해 먹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1월 15일이죠. 제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G20 국가들 중에 수익률 최하위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서 에이 미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빠지겠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주식시장 하방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신났죠. 예, 저는 올해 돈을 되게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벌어야 돼요. 자, 1월 효과가 무색하다. 새해 첫날 거래일을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그리고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또 하락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또 상승시키고 있고 뭐 그냥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월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 대형 종목들의 실적 부진.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이 되자마자 개장이 되자마자 애플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 애플을 보유가 아니라 비중 축소.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미국 기술주들도 실적 부담을 좀 갖고 있게 됐고요. 대한민국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뭐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아름다운 그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판이 되게 불편합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오늘부터 1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숨고르기 장세가 될 것 같다. NAT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490포인트에서 2610포인트로 밴드를 잡아놨고요. 이게 단순히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2월 달까지도 한 2500선까지 갈 것 같다. 1월에서 2월 달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60에서 25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어땠습니까? 2700 불렀던 애들이에요. 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치와 연준의 통화 당국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증시 악세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 얘기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했던 얘기죠. 작년 연말에 마치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하는데 남자 혼자서 막 진도 나가는 것처럼 마치 상상 임신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인하하지 않을까? 인하할 거야. 그럼 인하하겠지. 얼마나 인하할까? 7번 인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부풀려가면서 떡술자라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막 시장 혼자서 막 그냥 막 거품을 일으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막 그냥 2700을 부르짖고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1월달 되니까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이 좀 냉정해진 거예요. 아, 정신 차려야겠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쓰리는 여전히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놨고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글로벌이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확신이 돼야 돼요.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께서 뭐 PF 이야기 하셔가지고 뭐 총선 이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이,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처럼. 지금 시장에 PF 문제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미국의 소비 결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죠.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나름대로 뉴욕 증시는 좀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일 마틴 루터 킹 휴장이죠. 자, 16일 1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오래전부터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길게는 15개월, 16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 1분기 때는 뭐 로비, 2분기 때는 지하 2층, 3분기 때는 지하 5층 타령했는데 미쓰리가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나마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를 알려주는 금융주 실적이 좋았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뭐 예상치를 낮추니까 실적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부 연체율 뭐 대손 충당금 어떤 분야에서 생기는 어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대출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 하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21세기였는데 그때보다도 높은 모기지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들은 이자가 높으니까 수익이 높아지겠지만 그 높은 이자를 감당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힘들고 버벅거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손실 생기고 연체 생기고 그 모든 부분은 이제 미국의 금융주가 감당을 해야 돼서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금융주 관전 포인트 앞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17일 날 12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소비자 물가지표 얘기하면서 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냐 막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죠.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았던 이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았던 이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12월 달 소매 판매가 지금 전월 대비 0.4% 정도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언제적 소매 판매? 12월 달 거예요. 12월 달 주식시장이 어땠어요? 광기예요. 그러면 소매 판매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이제 1월 말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작년 연말에 꿈꿔왔던 상상 임시처럼 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후퇴되면서 사람들은 경기 둔화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무슨 개소리야. 소매 판매 잘 나왔잖아.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표 좋았잖아. 개인 소비 지출 늘었잖아. 이거 경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보예요. 그 경제지표들은 모두 12월 달 경제지표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12월 달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국민들의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죠. 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높게 나올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됩니다. 베이지북이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냐. 아마 12개 지역의 어느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찰스 슈왑, 유에스뱅코프, 시티즌스 파이낸셜 같은 금융주 실적 발표되는데 금융주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 드렸고요. 18일 날은 12월 신규주택 착공 허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8일 목요일 날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천연가스 재고,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요거 어떻게 나올까요? 요게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재고가 늘었다라고 나오게 되면 아이고 경기가 둔화됐네. 경기 둔화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재고가 늘어나는 얘기는 뭡니까?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9일 연방 임시 예산안 1차 만료 시한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난번에 이 임시 예산안 책정하면서 1월 달과 2월 달을 나눠서 부담 없이 나눴습니다. 증시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예요. 2월 말까지 무난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건 괜찮고요. 12월 달 기존주택 판매 그리고 1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 혹은 중국 혹은 다른 글로벌 어디든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IMF라든가 세계은행 이런 애들이 다 올해 경제 성장률 작년 대비 하향 조정했어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이거를 전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국제 유가 애들인데 지금 국제 유가는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막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투자자들은 아이고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달 경제 지표들이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잘 나왔고 이제 소매 판매도 잘 나올 예정이고 막 이러니까 다시 경제가 뜨거워져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아이고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식시장의 하수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뭘 가지고 논다고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주식시장은요, 알잖아요. 주식시장도 전문가들 허접한 거 압니다. 니네들이 뭐라고 짓거리건 나는 내 갈 길 간다라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단지 주식시장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가지고 아니야 그냥 금리 인하를 그냥 예전보다 덜 한다고 생각할 것뿐이야. 그냥 단순히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할 수 있을 거 그냥 그 정도뿐이야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해서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1월 16일 방송은 일단 패스를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증이 올라오거나 한다 그러면 제가 요거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질문들 챙겨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